자,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다음 이렇게 하이 라고 하면은 이게 뭔지 아시죠 이제? 그쵸? 함수 만드는 모양이죠? 근데 이걸 줄여서 쓰면은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똑같다는 거. 근데 왜 안 나오죠? 그쵸. 호출을 안 해서 호출을 해줘야지 얘가 실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잘 되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alert이라는 건 뭐냐면 알림창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본 적 있으시죠? 그렇죠? 사이트 가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렇게 alert이라고 하고 안에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사실. 자, 제가 요거를 잘라내고 이제 소괄호에 감싼 뒤에 요 안에다 한번 넣어볼게요. 요렇게. 자, 그런 다음 잘 보세요. 얘 같은 경우 이름이 없죠? 그쵸? 얘는 이제 일회용 함수인데, 자, 이름이 없기 때문에 호출할 수 있는 방법이 뭐 펑션 이렇게 안 돼요. 얘는 어떻게 호출하냐면 이렇게 호출합니다. 이런 식으로 잘 되죠? 이렇게도 호출을 할 수가 있다. 근데 뭐 얘는 잘 쓰진 않아요. 왜냐면 진짜 일회용. 얘를 또 다시 부르려면 어떻게 되죠? 못 불러요. 똑같이 또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일회용이라는 거예요. 잘 되죠? 자,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쓸 건 아니니까 그냥 이런 것만 이런 것도 있다 라고만 알아두시고요. 다시 뒤로 돌아가서 A를 만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수를 만들고 이름을 짓고 이런 게 얼마나 대단한 의미를 가지는지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 함수를 이제 여기 안에 만들었죠. 그리고 A라고 이름 지었고 우리가 A라는 이름 호출하면은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이 저 함수 안에 있는 내용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쵸? 만약에 A 안 넣었으면 이거 부를 수 없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도 되고 아니면 요렇게도 되겠죠. 자, 요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넣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이렇게 A를 이제 이렇게 넣어야겠죠. 이렇게 넣으려면은 변수 형태로 똑같이 맞춰줄게요. 이렇게 넣는 것도 가능하다. 잘 되죠? 이렇게. 이 펑션이요, 그냥 값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값. 근데 이제 실행 가능한 그런 값이다. 그런 거죠. 자,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함수 기초를 여기까지 했고, 이제부터 시나리오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게 제1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제 좀 예를 들었었죠? 자,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1부터 회사에서 10까지
출력하는 게 제1이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어찌저찌 해가지고 10까지는 잘 만들었죠. 그쵸? 1, 2, 3, 4, 5, 6, 7, 8, 9, 10. 자, 요렇게 만든 걸 우리가 어떻게 했다? 또다시 불러오려면 이걸 다시 쓰기 귀찮으니까 함수화를 했죠. 그쵸? 자, 펑션 A에 담고, 그리고 중괄호 있으니까 띄워주고, 요렇게. 근데 A보다는 조금 더 이 기능에 맞는 이름을 지어주시면 좋겠죠. 프린트 이렇게. 그러면 1부터 10까지 출력하고 싶다 하면 여러분이 이제 얘만 딱 호출해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1부터 뭐 10일까지 출력해달라 하면은 얘 하나 부르고 콘솔에 또 뭐 10일 찍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해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부턴가 요구사항이 조금씩 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2년차 때까지는 이렇게 편하게 일했다 했죠. 근데 어느 날부터 언제는 5, 언제는 10, 아니면 언제는 뭐 12 이렇게 계속 요구사항이 다 달라져 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더 이상 이런 함수를 쓸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언제는 5, 언제는 9, 뭐 이런 식으로 다 달라요, 다. 이렇게. 원래 제 일이 1부터 10까지 출력한 다음에 그 다음 뭐 10일 출력하거나 그 다음 뭐 12 출력하거나 딱 거기까지만 해도 얘로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10까지 출력하는 것도 아니고 다 요구사항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누군가가 1부터 10까지가 아니라 1부터 3까지만 출력해달래요. 그럼 얘로 출력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얘는 무조건 뭐 밖에? 10밖에 안 나오니까. 그쵸? 안 되잖아요. 1부터 3까지라고 하면은 요거 수정하고 또 요거 수정하고 근데 또 다시 10까지 출력해달래요. 그럼 또 이렇게 하고 또 10까지 만들고 그렇게 해야겠죠. 그쵸? 그래서 이 패턴이 단순할 때는 원래 이런 함수 하나 만들어 놓고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패턴이 점점 복잡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미리 파악을 하고 뭐 1부터 3까지 아니면 뭐 1부터 5까지 이런 식으로 함수를 다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요? 만들어 놓을 수 있나요? 경우의 수가 엄청 많을 텐데 몇 가지 출력해달라 할 줄 알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선 이런 식으로 무작정 출력하는 것보단 반복문이 낫겠죠? 자, 프린트 1, 2, 3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서 리밋 값 정해놓고 그 다음 포문을 돌립니다. 네, 미리 형식을 맞춰 놓을게요. 여러분 연습하시라고. 자, 이렇게 먼저 맞춰놔야 됩니다. i는 1부터 시작해서 i가 리밋까지 갈 때 동안 i 뿔뿔 하고
출력하면 되겠죠. 그쵸? 참고로 여러분, 제가 이거 호출하면 몇부터 몇까지 나오죠? 1부터 3까지 나오죠. 그쵸? 근데 1부터 7까지 출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이걸 바꾸거나 아니면 만들거나 둘 중 하나는 해야겠죠. 그쵸? 근데 왜죠? 왜 이 값이 정해져 있죠? 잘 보세요. 여기에 7까지 출력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죠? 그쵸? 리밋 값 때문이죠. 리밋 값. 참고로 여러분, 이 변수는 어디에 있죠? 요 함수 안쪽에서 살고 있죠? 그쵸? 밖이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 리밋은 7이에요. 그러면 얘를 실행했을 땐 100번이든 1000번이든 호출해도 7밖에 안 나옵니다. 7까지밖에. 한번 볼게요. 실제로 그러고 있죠. 그쵸? 누구 때문에? 리밋 값 때문에. 그러면 리밋을 이제 3으로 바꾸면 3까지 출력은 되겠죠. 근데 이름이 또 안 맞으니까 이것도 고쳐줘야 됩니다. 그쵸?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어떨 땐 3까지, 어떨 땐 6까지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한 값을 원해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선 제가 이런 걸 하나 써놓겠습니다. 플러스 리밋 네, 참고로 안 따라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정리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지금 다양한 값이 출력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우선 이 값이 고정이면 안 돼요. 이렇게 고정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딱 이 함수까지 봤을 때 얘가 1부터 몇 가지 출력하는지 알 수 있나요? 함수 이름만 보고서? 잘 모르겠죠? 근데 이 괄호 안쪽에 제가 요렇게 써놓아 볼게요. 그러면 대충 눈치껏 얘는 몇 가지 출력하면 될까요? 4. 얘는 5. 얘는 8. 왜? 우리가 차를 살 때도요. 이제 옵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썬루프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요 기본 차에다가 약간 옵션을 추가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K5에다가 옵션 추가했다고 해서 그건 K5가 아니게 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얘도 함수에다가 옵션 살짝 추가했다고 해서 갑자기 뭐 함수가 아니게 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느낌상으로는 일단 이래요. 얘는 1부터 4까지, 그 다음 얘는 1부터 5까지, 얘는 1부터 8까지. 자, 일단 이런 함수가 없으니까 맞춰줄게요. 이렇게.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이 안에다가 4를 넘기던 5를 넘기던 8을 넘기던 무조건 몇 가지? 3까지밖에 출력을 안 합니다. 왜? 리밋 때문에. 리밋. 밖에서 이렇게 넘겨주던 지금 리밋이 밖이랑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안에서 그냥 딱 고정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런 값대로 출력을 하려면
이 리밋 값이 고정이어야 될까요? 미정이어야 될까요? 당연히 미정이어야겠죠. 미정이어야 됩니다. 고정이면 안 되죠. 그리고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값을 어디로 넘기고 있죠? 소가로 안쪽으로 넘기고 있죠? 근데 우리 생각을 해보면 펑션 만들 때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괜히 붙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를 살짝 떼가지고 이렇게 넣는데 사실 요거까지 붙일 필요는 없고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 리밋 값은 어디서 받아온다? 밖에서 받아온다. 근데 여기까지 봤을 땐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괄호 안쪽까지 보면은 대충 여기까지 출력되는구나 를 파악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소괄호 안쪽에서 넘겨주는 값, 그러니까 함수를 호출할 당시에 나 여기까지 출력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넘겨주는 값을 우리가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 영어로는 argument라고 하는데 이거 맞나? argument. 맞죠? argument라고 합니다. 뭐 논쟁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아무튼 인자 또는 인수라고도 하는데 그냥 보통 인자라고 해요. 인자. 이렇게. 그 다음 잘 보세요. 얘는 원래 이 안쪽에 있던 변수였죠. 변수입니다. 변수. 근데 이 변수를 우리가 소괄호 안쪽에다 넣어줬죠. 그렇다고 해서 얘가 변수가 아니게 되는 건 아니고요. 얘도 여전히 변수입니다. 근데 이제 요런 변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매개 변수라고 해요. 왜 매개 변수냐면요. 얘가 지금 어디서 값을 받아오고 있죠? 함수 바깥쪽에서 받아오고 있죠. 그쵸? 그리고 그 함수 바깥쪽에서 받아온 값을 안쪽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쪽과 안쪽을 매개하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매개 변수입니다. 매개치 그런 거죠. 그리고 얘는 파라미터라고 해요. 파라미터. 그래서 여러분이 뭐 자바스크립트 같은 거는 이제 문법 공부를 해보면 아규먼트다, 파라미터다 하는데 그냥 요 말입니다. 매개 변수랑 인자. 우리말로 하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함수를 호출할 당시에는 4를 넘겨줬기 때문에 1부터 4까지가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함수가 끝나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겠죠. 그러고 나서 또 함수를 실행시키는데 이번에 5를 넘겨줘서 이제 프린트가 5까지 되고 또 끝나고 오면은 8 넘겨주니까 8까지 출력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아까보다는 함수가 어떻게 됐다? 유연해졌다. 그쵸? 근데 이런 것도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1부터가 아니라 이제 내가 지정한 숫자부터 시작을 하고 싶다. 나는 2부터 4까지 출력하고 그 다음 3부터 5까지 출력하고 그리고 5부터 8까지 출력을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이것도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일단 인자를 쪼개 넣을 때는 쉼표로 구분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매개 분수를 받을 때 리밋? 이제 스타트라고 할까요? 스타트. 요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을 어디다 넣어주면 된다? i 값에다 1이 아니라 이렇게 해주면은 아까보다 더 유연한 변수가 됐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출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함수를 만들 때 인자와 매개 변수는 여러분이 넣고 싶은 대로 넣어도 됩니다. 100개 가능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매개 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함수가 유연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쵸? 사실인데, 그러면 무조건 매개 변수가 많은 게 좋을까요? 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매개 변수를 많이 넣을수록 내 마음대로 약간 함수를 커스텀할 수 있어서 좋긴 하겠지만, 반면에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많아진다 라고 했을 때 쓰기가 불편합니다. 왜냐? 우리 처음에 그 함수 호출할 당시에 어떻게 하면 됐었죠? 요렇게만 하면 됐었죠. 그쵸? 근데 매개 변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꼭 변수 이름도 이제 인자 개수만큼 여러분이 변수도 맞춰서 써주셔야 돼요. 이거 무조건입니다. 얘가 2개 넘어간다. 그럼 여기서도 2개 써줘야 되고, 4개 넘어간다 하면은 4개 써주셔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맞추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수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일단 처음에는 그냥 만들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 로직을 구현하겠죠? 함수를 짜는데 있어서 이 값은 이 안쪽에서 고정되는 값이 아니라 밖에서 받아오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때 하나씩 늘려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무작정 나 함수 유연하게 만드는 게 좋으니까 다 넘겨줘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런 감을 잡으려면은 여러분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변수명을 지을 때 이제 문법 키워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if라던가 for라던가 뭐 while이라던가 이런 것들만 안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제가 이제 함수나 변수 이름 지을 때도 그냥 x, y 이런 게 아니라 좀 제대로 지었죠. 자, 함수명도 보면은 이제 굳이 따지면 n to m이 좋겠죠. n to m 이렇게. 아니면 이제 변수를 스타트 리밋으로 했으니까 스타트 to 리밋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좀 이게 너무 길다 하면은 n to m 해가지고 아예 이 값을 n m으로 바꿔도 되긴 하는데 이게 좀 더 좋습니다. 왜? 이제 직관적이잖아요. 자, 이거 중요한데 여러분이 이제 변수명이나 함수명을 만들 때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이 안쪽에 기능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내포할 수 있는 이름이면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알아보기도 쉽고 협업했을 때도 상대방이 알아보기가 좋겠죠.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고 그런 거예요. 자, 이거 이름 보면은 스타트부터 리밋까지 프린트 하는구나 라고 바로 알 수 있죠. 변수도 뭐 A, B 이런 게 아니라 스타트랑 리밋이면은 얘가 시작점이고 얘가 이제 끝점이구나 이런 걸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함수도 이런 거보다는 이거 뭔 기능 하는지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죠. 물론 안 되진 않아요. 잘 되긴 합니다. 잘 되긴 해요. 이제 B 그 다음 C 잘 되잖아요. 이거. 자, 제가 이제 A, B, C죠? C, B 이렇게 잘 되죠? 그쵸? 안 되진 않지만 너무 가독성이 떨어지잖아요, 이게. 그쵸? 여러분 보면은 이게 쓰기가 더 편하긴 하겠죠. 근데 보기에는 이게 더 편하지 않나요?
그쵸? 정확하잖아요. 뭘 할 건지가, 뭘 하고 싶은지가, 그쵸? 어떤 기능을 내포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여러분이 나중에 좀 신경 써야 될 게 이 변수 이름 짓는 거 또는 함수 이름 짓는 거일 겁니다. 고민을 해야 돼요.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변수 이름도 막 지으면 안 된다 했죠? 자, 변수 규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뭘 썼죠? 언더바를 썼죠? 이런 건 뭐다? 스네이크 케이스. 약간 뱀처럼 뱀이 바닥에 이렇게 기어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뱀이 이렇게 하나씩 이어준다 라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스네이크 케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언더바 표기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 스네이크 케이스라고 하죠. 그 다음 또 많이 쓰는 게 이제 요거 카멜 케이스. 어딨지? 여기 있다. 헝가리안이랑 파스칼은 잘은 안 쓰는 것 같아요. 헝가리안 파스칼은 잘 안 쓰고 카멜 아니면 언더바, 예, 스네이크 많이 씁니다. 자, 카멜도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어떤 단어와 단어가 이어지는 구간에 이렇게 대문자로 이렇게 하는 회사도 많고 아니면 스네이크 케이스 쓰는 회사도 많아요. 얘는 프린트랑 또 스타트일 때, 그리고 스타트 투 리밋, 딱 이 구간에 낙타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구간에는 대문자를 써주는 게 이제 카멜 케이스. 이 규칙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절대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의 단어 같죠? 그쵸?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알아보기도 힘들고. 이거 잘 규칙 지켜가지고 여러분도 짓는 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매개 변수와 인자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얘가 인자였는지 얘가 매개 변수였는지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데 그냥 얘만 기억해도 나머지 인자는 기억나실 겁니다. 얘가 변수잖아요, 변수. 그쵸? 바깥쪽과 안쪽을 매개하는 매개 변수,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아, 그럼 얘가 당연히 인자겠구나 하면서 떠오르겠죠? 이렇게 기억하세요.